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2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결국은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찐명 최고위원들을 뽑았죠. 억지로 그런 그 포지션을 만들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결국 이재명 보호였다. 자, 드디어 최고위원, 새로 된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재판부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공개 협박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그 9월 달에 구형 2개가 나오고 10월에 1심 2개가 선고가 되죠. 1심 선고가 되면은 민주당 이재명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손절이 될 수 있는데,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판사들에 대한 공개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은주 신임 최고위원이죠. 이은주 이재명 재판 정확한 증거 없이 유죄 판결 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판사들에 대한 공개 협박입니다. 이은주 최고위원이 이 TV조선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굉장히 기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의 기세가 지금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함부로 판결했을 때는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자, 함부로 판결하지 마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 국민적 저항, 이재명의 저항이겠죠. 이재명 지지층, 극층 지지층의 저항, 개딸들의 저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애매하거나 절차가 애매하게 진행된다거나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면 국민 저항과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알아서 하라.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 이런 말 같습니다. 그 판사들에게.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 정치적 고려를 하라. 이게 지금 무슨 뭐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판사들이 잘 생각해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 큰일 난다. 당신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은주. 사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 아니겠느냐. 사법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 아니겠느냐. 법보다는 이 정치가 앞선다는 이야기죠. 법보다는 정치가 앞선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뭘 내놔도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죠. 지금까지는 검찰을 압박을 해왔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은 그런 그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 먹혀들지가 않죠. 그러니 이제 판사들을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은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대안주자로 이재명 대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기세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기세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대안주자로 이재명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기세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함부로 판결해서 하면은 큰일 난다. 당신들. 판사에 대한 협박이죠. 또 정확한 정황 없이 유죄가 나왔을 상황을 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정치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민주화 시대에도 그런 전례들이 있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대, 과거 뭐 김대중, 김영삼 뭐 그쪽 그 시절에 유죄를 내려서 국민 저항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재명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개발 비리,
토호 세력들의 개발 비리에 편성을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측근들은 돈잔치 부리고 그게 민주화운동입니까? 대권 욕심 때문에 북한에 가려고 노동당에 뇌물 갖다 바치게 하고 본인이 뭐 조폭, 악덕,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김성태 북한에 노동당에 뇌물 갖다 바치게 하고 이게 민주화운동인가요? 국민 세금 북하 가지고 소고기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살려고 법원에서 위정하라고 시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김문기 같은 사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2개의 재판이 1심 선고가 10월에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새로 선임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판사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2명의 판사가 위정교사와 공직선거법 재판을 했고 1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 2 판사가 여기에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제대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현주는 처음에 이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죠. 그런데 정봉주,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정봉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판에 개딸들이 이현주 밀어주자 이렇게 해서 턱걸이로 당선된 사람이죠.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현주 몰표 작전, 정봉주 탈락 뒤엔 개딸의 조직력이 있었다. 1위였던 정봉주 왜 6위가 됐나?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이재명의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는 정봉주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현주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후보 8명 가운데 5명을 뽑았는데 이때까지 정봉주는 누적 득표율 3위, 이현주는 6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현주가 탈락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현주를 당선권에 올려서 친명과 각을 세우는 정봉주 당선을 막자는 개딸 골기령이 떨어졌다. 개딸 골기령. 일부 친야 성향 유튜버도 이현주를 뽑아야 정봉주가 탈락한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거들었다.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이 된 이현주가 지금 보온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목적으로 했겠죠. 이런 목적으로 진명 지도부를 이재명이 만들었겠죠. 정봉주가 경선 초반에는 치고 나갔는데 윤석열 탄핵까지 막 외치면서 개딸의 환심을 유도를 했습니다. 정봉주가. 그래서 제주, 인천, 강원에서 연이어 선두를 달렸는데 친명계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 하면은 좀 부담이 생긴다. 왜냐하면은 워낙 자충우돌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도 대들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3위를 하던 김민석을 공개 지지를 하죠.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러던 차에 정봉주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정봉주의 측근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에 의해서 라디오에서 말을 하는 바람에 다 퍼져버렸죠. 그런데 정봉주가 그것을 또 해명하느라고 한 말이 명팔이 잘라내야 한다. 이 발언이 또 치명타가 돼서 정봉주를 잘라내자. 이현주를 올리자. 자, 그렇게 해서 이현주가 최고위원이 됐는데 최고위원이 지금 돼서 거의 뭐 첫 마디가 재판부 판사들을 협박을 하는 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10월이 되면은 큰 위기에 빠진다. 1심 2개가 나오면은 그것이 그대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도 나오지 못한다. 자, 그래서 뭐 탄핵 정국도 조성하고 하는데 아예 진명 최고위원들을 내세워서 자기가 선택한 간택을 한 최고위원들을 내세워서 이재명이 지금 판사들을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적 저항. 판사 개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겁나는 말이겠습니까? 그 엄청난 협박이죠. 그때 이재명이 유창훈 영장판사가 그 영장을 기각을 할 때 유창훈에게 했다는 말이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자기를 구속하는 게 나라의 문을 왼쪽으로 열지 오른쪽으로 열지 잘 선택해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전에 아예 그때는 영장 그 심사였고 1심 판결 이게 나라의 장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판사들을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또 나름대로 자구책도 찾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법원에 시그널을 줘가지고 나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시그널을 주려고 하고 있는 참이죠. 이재명이. 자, 그래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을 요구를 했고 그 전 단계로 한동훈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요구를 해서 한동훈 대표가 응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25일 첫 대표회담. 뭐 민생지원금, 선별지원, 접점모색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을 하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한동훈을 만나는 데 대해서 이재명이 용단을 내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만나자 해서 하루 만에 해동이 확정이 됐고 한동훈 측은 선별 그러니까 지원입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 선별 지원을 거론을 했고 이재명 측은 수용 기류 뭐 그런 게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 최대 쟁점 여당이 먼저 법안을 철회를 하라. 지금 발의를 해놓은 거 독소조항이 많은 거 그리고 여당이 한동훈이 이야기한 제3자 특검법 발의를 하라. 이렇게 서로 맞서고 티격태격 하는데 여야 대표회담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은 아직 불투명하다. 동아일보도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영수회담이란 말이 어울리지가 않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전히 정해진 바 없다.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이재명에게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 또 이런 뭐 축하난 가지고도 축하난 가지고 찾아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표가 자료됐으니까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다.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이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다.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 축하난은 이렇게 해서 또 뭐 티격태격 하는데 동아일보는 이렇게 씁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그동안 국회 정상화와 여야 대표 간 만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여야 대표회담이 끝난 뒤 영수회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뭐 관측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단독으로 만나면은 제대로 말려 들어간다. 이재명의 셀프 구명 작전에 제대로 말려 들어간다. 판사들을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그 피의자를 만나서 바로 1심 선고 직전에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하면은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절대 현 상황에서 적어도 1심이 나오기 전에 만약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몰라도 1심이 나오고 나서도 유죄가 나오면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이현주가 이야기한 판사들의 협박, 판사들에 대한 협박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재명의 실체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 사이면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참돔, 일본 산도 맛있다. 오염수 괴담, 1년도 못 갔다. 자, 1년 전에 이재명이 전국의 해안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는 김밥도 못 먹는다. 이런 식의 괴담을 막 스스로 퍼뜨리고 다녔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손님 북적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7년 만에 최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류를 시작한 지 오는 24일로 1년이 된다. 지난해 여름 정치권에서 후쿠시마 방류를 두고 핵 폐수, 세슘 우럭 이런 자극적인 구호로 반일 정서를 부추겼었죠. 당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수산시장에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 상인들은 텅 빈 가게를 지키며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한숨을 쉬었다. 이거 전부 다 이재명이 선동을 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괴담을 살포한 정치권, 이재명이죠. 이를 무작정 지지한 열성 지지층이 얼마나 국민 보편 상식과 괴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현상이다. 괴담의 유효기간은 1년도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그때 당연한 과학적 진리를 말하는 전문가들마저 친일, 반일로 갈라쳐서 진영 갈라치기를 했던 그 기억이 씁쓸하다.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재명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들을 협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판사들을 위축시키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때맞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오명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다. 국론 분열 선동 막아야 된다. 반국가 세력. 저는 이재명을 지칭을 했다고 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된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 등 퇴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내에서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압력을 하고 있다. 국론 분열을 하는 선동을 막아야 된다. 저는 이재명을 겨냥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회담, 어떤 의도가 있는 그 회담 제안에는 응하지 말아야 되겠죠. 8월 2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